네, 어제 일본 평화위원회 회원들이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해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힌 적은 있지만 시민단체 차원의 방문과 입장 발표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위안부 역사를 왜곡시키려는 일본과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 속에서 소녀상은 묵묵히 역사 속 위안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한명희 서울시의원 그리고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국에 세워져 있는 소녀상이 꽤 되죠? 네. 소녀상 그리고 뭐 기림상, 정의예비 합해서 60개가 넘습니다. 60가 넘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서울에 있는 소녀상하고 부산 영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에 연상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좀 네. 외진 곳에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소녀상들이요? 아직 최근에 집중적으로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그 지역 안에서는 일정하게 공감대를 가지고 방문들을 하지만은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60개가 넘으리라는 상상은 별로 시민들이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좀 도로변에 있지 않고 좀 외진데 있어서 네. 더 시민들이 관심을 못 갖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 정부가 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녀상이 네. 일본 대사관 앞하고 부산 소녀상, 네. 부산 총영사관 앞에 있는 네. 그 소녀상이다 보니까 언론의 관심이 그 두 소녀상에 집중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각 지역들에 있는 소녀상은 네. 그 지역들에서는 그래도 뭔가 찾아보기도 하고 네. 또 특별한 날이 되면 행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전국적으로 한 60여 개 이상의 소녀상이 건립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네. 대부분 다 시민단체에서 한 겁니까? 건립한 것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해서 한 것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시에서는 그 부지를 제공한다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또 협력하기도 하고요. 시에서 부지를 제공한 소녀상은 어디가 있을까요? 주로 그 건립을 하려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곳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시유지가 많다 보니까 네. 시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소녀상을 세우기가 어렵거든요.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그거는 그건 뭐 또 종로구청에서 관할하는 종로구청에서 도로고요. 오케이 한 겁니까? 네, 그렇게 세울 네. 수 있었군요. 네. 부산 영사관 앞에 하여튼 지금 있는 소녀상은 동구청에서 그래도 네, 동구청에서 버텨주는 네, 겁니까? 네, 네, 버틴다는 그런 표현이 거죠. 참 이상한 우리나라인데. 그렇죠. 근데 도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역사 의식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네. 소녀상 하나 세우는데 몇 천만 원입니다. 최소한 5천만 원 가까이가 들거든요. 그렇게 많이 듭니까? 준비 과정이라든지 상을 조각을 한다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네. 그렇게 그것이 60여 개 이상이 생겼다는 거는 네. 대단한 열정들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 소녀상을 세우려고 그러면 제가 저 뜻 맞는 사람들이 돈을 모금해서 5천만 원 네. 세우려고 그러면은 그게 법적 규제는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공공시설물로 들어가는 건 또 또 아니고요. 아니고. 예. 네. 근데 이제 조례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일정하게는 관리의 주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 네. 또 그것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나 이런 걸 만들 수는 있어요. 아. 그래서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 지방 정부마다 다 다르겠네요. 네. 어떤 지방- 곳은 좀 그런 조례가 제정돼 있어서. 네네. 뭐 소녀- 예를 들면 네. 원주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모금을 해서 네. 소녀상을 세웠어요. 네. 근데 이제 부지를 원주시에서 제공해서 이제 공원에 세웠고 네. 그것을 세운 후에 시에다가 기부 체납으로 그러니까 시 시의 조형물로 네. 시의 어떤 문화 그런 유산으로 네. 기부 체납을 하는 거죠. 네. 그럼 그때부터 관리는 네. 시가 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시에서 어떤 그런 역사와 관련한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 네. 시 차원에서 또 그 소녀상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의원 제 생각에는 네. 만약에 시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소녀상 건립을 하겠다. 네. 그래서 뭐 시나 구나 아니면 중앙정부나 조그만 자리 한 군데만 만들어 주세요. 네네. 그럼 그거 고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부산의 총영사관처럼 크게 주목받는 곳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네.
행정 관료들도 일정한 분노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호의적으로 공간을 만듭니다. 그래서 네. 제가 속해 있는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네. 황금자 할머님 굉장히 유산을 네. 전 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할 정도로 굉장한 이 뜨거운 마음으로 아이들도 사랑하시고 당신의 네. 그 역사를 지켜내려고 알려내려고 노력하셨던 분인데 네.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공원, 그러니까 마곡 중앙공원 연결되는 공원의 한쪽을 평화공원이라고 명명하면서 하게 해달라고 하는 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행정 관료들도 굉장히 크게 주목받거나 이게 일본이 적극적으로 방해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호의적으로. 그럼 이제 그 일본 정부가 상당히 거슬리게 그분들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것인지 부산 영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요. 그럼 왜 네.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일본 총영사관 앞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일본은 어떻든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그런 나이 어린 아이들을 일본군 성노예로 끌고 갔다라는 것을 네. 인정하기 싫은 거죠. 근데 소녀상, 이름도 소녀상. 그러니까 13살, 14살, 15 정말 10대 아이들이 네.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놨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계속 죄를 일깨워주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인 거죠. 상인 거죠. 네. 그러니까 불편하면 그 불편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 소녀상을 제거하고 철거하고 네. 역사를 지우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 그런 분노를 만들어주고 더 다른 지역으로 소녀상 건립하는 그런 활동들을 더 확산하게 하는 네. 그런 사실은 동기를 유발하는 게 일본 정부의 그런 태도인 거죠. 일본 정부에서 확실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네, 사과하고 확실하게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사과를 하고 네.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은 10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소녀들을 데려다가 성도구화했던 부분, 성노예로 짓밟았던 저 인생을 짓밟은 거잖아요. 수많은 인생을 말할 수 없는 너무 안타까운 그런 얘기라서 처참한 예. 아픔을 던져놓고 그것에 대해서 절절하게 사과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로 배상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거는 정말 언어도단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아니 제 예. 생각에는 과거에 그 서독의 수상이 빌리브란트 수상 네. 유대인 묘역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렇죠. 무릎을 꿇고 그 유대인 묘역 가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유럽 통합이 이루어지고 했던 걸 잘 기억하는데 일본은 왜 저는 제가 일본을 이제 한 몇 차례 가보면서 느낀 거는 네. 일본 사람들은 일본 시민조차도 한국은 여전히 그들에게는 속국이에요. 침략을 했던 대상자, 짓밟았던 노예 국가예요, 그냥. 일부겠죠. 식민국가라고. 왜냐하면 제가 40년 전에 일본 처음 갔을 때 네. 세계 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고야한가에서. 근데 그 많은 100여 개 세계 국기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네. 이미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한 지가 훨씬 15년쯤 됐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본은 우리나라를 나라 취급을 안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렇게 사죄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는 네. 노예 나라 식민국가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하는 거는 큰일 나는 정서적인 일본 국민의 정서가 그렇게 뭉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예. 상당수 일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죠. 한국에 대해서. 예, 그런 굉장히 오래된 네. 관습 또 관례 이런 것들이 뭉쳐서 그렇고 그렇지 않은 일본인들도 꽤 계신 것 같기도 하던데요.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코멘트 하실 글쎄 때 말이에요, 예. 일본 단체가 와서 사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 깨어나가는 일본 시민들도 많이 있는데 반해서 절대 다수의 일본 시민들에게는 자기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침략의 네. 역사를. 그래서 네. 독일하고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비교할 수가 없는 대상이에요. 그때 사진 작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갑자기 네, 생각. 네. 그분은 일본에 사진전을 하는데 그 위안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동남아시아에서 저지렀던 만행의 사진전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다 그러더라고요. 사진전을 하는데 일본에서 쭉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전형적인 일본인들이 있는데 또 어머님 말씀 들어보면 아직도 상당수의 일본인들이 네. 그런 편협된 역사관을 아직도 갖고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를 보면 네, 그 얘기 좀 제가 하고 싶었는데. 네, 예. 좀 심각하죠. 네. 이게 제가 79년도에 이효재 선생님한테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들었을 때 굉장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때 그 선생님들이 막 윤종옥 선생님하고 이거를 캐어내고 있었어요. 역사에 잘못된 덮어진 역사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잖아요. 70년대 중반에. 그래도 그렇게 놀랐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외교도 상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가까이 보면 법이나 조례나 다 일본 걸 베끼다시피 해요. 우리 관료들이. 그래서 일본에 굉장히 종속적인 측면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관례를 그대로 답습하기 때문에 일본을 건드리면 무슨 세상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외교 담당하는 사람들 지금 생각이 아닌가. 윤미향 대표님, 그 외교부에서 부산 영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네. 그걸 철거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는 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네. 상당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가 네. 그런 첫 출발이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소녀상을 왜 철거하도록 노력하겠냐라는 그 문구가 네. 그러니까 이 외교부가 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그 문구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일본 대사관의 위험과 안녕에 우려되고 있으므로 소녀상을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외교부가 보인 입장은 어떻게 하면 일본 정부의 그런 어떤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네. 위험과 안녕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외교 정책 속에는 계속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보다는 일본 정부와의 그런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소녀상 우리 철거도. 국민들이 아니면 이제 우리 윤미향 대표님이라든가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영사관이나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에 네. 대해서는 정부가 이해를 못 하나요?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게 정책으로 삼아야 된다라든가 현실 정치 속에 어떤 해결의 과제로 삼아야 된다라든가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외교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네. 나라와 나라의 문제. 그러나 일본이 사과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세우려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네. 2015년 12.28 한일 합의 이후에 사실은 소녀상을 건립하는 그런 활동들이 급속도로 늘어가거든요. 그렇게 됩니까? 네. 그 전에는 그냥 일본 대사관 앞에 있었고, 네.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지역에서 우리도 우리 지역에 할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네.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라고 해서 해남 같은 경우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 소녀상을 세워서 할머니를 기억합시다라는 운동들이 있기도 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어떤 그 기나긴 여정, 특히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 동안 거리에 서서 싸웠던 할머니들의 그 어떤 모습, 그것에 대한 연대, 네. 그리고 한국 사회 무관심에 대한 반성, 그것으로 소녀상을 세웠어요. 근데 2015년 한일 합의 이후에 소녀상을 세우는 그 과정들을 보면 네. 분노와 역사를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에 대한 저항이라 그럴까요? 또 그것에서 넘어가서 한국 정부가 분명히 자국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실현하고 또 외교를 직접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국민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과 네. 아픈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소녀상 철거 움직임들, 이런 것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표현이 네. 그렇게 소녀상 어떤 건립으로 확산되었다고 보거든요. 예, 하여튼간에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이 문제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네. 대통령 시절에 이런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걸 합의했다고 하죠. 합의 그죠? 네. 예. 이것을 새로운 정부가 또 어떻게 처리할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 의원님, 국내에서 소녀상을 훼손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네. 망치로 이렇게 때려부시는. 정말요? 예, 네. 예. 그래서 그걸 왜 흠집이 그랬어요? 났죠. 왜 그 그랬어요? 일본 대사관 옆에는 네. 2015년 12월 28일부터 그 우리의 아들 딸들이 네. 청년들이 소녀상 철거를 막기 위해서 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네. 추운 겨울을 벌써 2번을 지냈어요. 네. 그랬는데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있죠. 네. 바로 소녀상 옆에 바로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경찰들이 늘 있어요. 몇 분. 그 일본 대사관 앞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근데 어느 날 오후에 한 40대 초에 네. 아주 건장한 여성이 네. 쇠망치를 미리 준비해 와서 소녀상의 머리를 3번을 가격을 해요.
이게 그 텅텅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려서 네. 그 아이들이 옆에 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그런데 지나가던 시민이 아 저러다가 옆에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치겠구나 싶어서 그 여성의 손을 잡았는데 네. 어마어마한 힘이 느껴졌대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검찰의 그러니까 경찰의 조사 결과 네. 정신질환자였대요. 그 여성이.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저희들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취하를 했는데 네. 그 여성이 새망치를 두들기면서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소녀상이 철거되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하여튼 좀 이게- 뭐 찜찜하네요. 네네. 얘기가. 네. 예. 찜찜하고 또 뭐 안 좋은 그런데 성향을 가진 그 청년이 그렇죠. 또 최근에 네네. 소녀상에다 대고 입맞춤하는 그 사진을 인터넷에 띄우고.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네. 네. 그리고 그런 뭐 대전에 그 세워진 소녀상에게는 네. 한쪽에는 일장기를 꽂고 한쪽에는 미국 국기를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는 또 대학생이 잡히기도 했고요. 네. 제주도의 그 소녀상에는 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굉장히 큰 상처가 났어요. 그게 역시 소녀상. 네네 뭔가 가격을 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것을 엄격하게 다룰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습니다. 네. 현재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관리의 주체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조례로. 그래서 조례로 이제 조형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작년에 서울시 의회가 만든 거는 그 조형물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피해를 당했을 때 이것을 규제하거나 뭐 처벌할 수 있는 조항까지는 못 만들었는데 네. 서울시가 조형물을 관리하고 이것을 좀 더 전수조사하고 또 자치구로 하여금 조례를 만들게 하고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종로구가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그 조형물이 네. 서울시가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유지, 구의 땅이에요. 그 땅이. 네. 그래서 종로구가 4월에 지금 그것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지금 발의해 둔 상태예요. 그래서 네. 4월에 아마 대체로 통과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그런 조형물에 대해서 불법적인 훼손이라든지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조항까지도 만들어야 되지 지방 정부의 않겠는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런 지금 말씀이신 것 숙제예요. 같네요. 예, 만들어야 될 것 자, 같아요. 그 해외에서 독일에서 소녀상이 건립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네. 독일의 그 레겐스부르크라고 네. 그곳에 세워졌는데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독일은 그래도 어떤 과거의 그 나치 전범, 네. 그 전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사죄를 하고 그럼요. 총리들이 그 무릎을 꿇고 네.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우리가 보아왔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회에서 이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그 아픔을 기리는 소녀상 건립하는 게 굉장히 수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아니었습니까? 네, 일본하고 그런 네.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는 이걸 정치적으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이 문제를 일본 정부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고 네. 또 어떤 분쟁으로 갈등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그 주 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소녀상을 세운 그 부지를 제공했던 그 개인 사유지에다가 세웠는데 네. 그 공원의 이사장에게 줄기차게 정말로 그 어떤 시달릴 네. 정도로 메일과 전화와 압박을 계속 행사를 했어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는 그 대표님이 이것은 평화의 문제다. 이 여성들에 대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철거할 수 없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유명 계속하고 대표님 있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국제 관계에서 외교력에 대한 문제, 네. 네. 이 외교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외교부는 또 참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네, 의원님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향후 소녀상이 들불처럼 사실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랬고 지난 촛불광장에서도 끊임없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단 국가에서 소녀상이 던지는 의미는 상당히
어떻게 평화로운 대한민국 만들어낼 건가, 지켜낼 건가 하는 그 정신에서 출발한다고 생각되어지고 할머님들이 70년 이상 네. 참으면서 싸우면서 지켜오려고 했던 그 정신을 오롯이 잘 새겨서 우리가 잘 전통을 계승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한 조례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애를 쓰겠고요. 네. 또 서울시가 홍보할 수 있는 예산 조금 만들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명희 서울시의원 그리고 윤미향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대표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